네, 2주째 강의 성경의 렌즈로 우주를 바라보다 2주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는 우주론의 2주째죠. 현대 우주론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문과이신 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창조론 쪽에서 이런 빅뱅 이론이나 이 우주에 대한 이런 역사라든가 은하가 어떻게 이런 거리가 어떻다든가 이런 거를 좀 창조론 쪽에서 주장을 알려면, 그럼 기존의 주류학교에서 주장이 뭔지, 기존의 주류학교에서 그러한 이제 확립된 이런 이론들과 또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의 대략이 뭔지는 좀 아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빅뱅 이론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빅뱅 이론이 뭔지를 이제 그냥 그야말로 교양 강좌 수준이고, 무슨 대학은 둘째치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더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과정은 하나는 이제 굉장히 생소한 분야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있는 교과서에 나온 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답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 논리가 뭐고, 그 논리가 나온 해석이 나온 배경이 뭐고, 이것도 사실이냐 해석이나 관찰 결과가 이런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고등학생들부터 이제 빅히스토리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빅뱅과 진화를 다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지 않았어도 지금 학생들이 어떤 걸 배우는지 대략에 대한 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은 빅뱅 안에서, 그래서 4월 21일 현대우주론의 개요,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뱅 안으로 빅뱅의 바깥 테두리로 빅뱅 바깥, 이렇게 세 가지 단락인데 오늘은 1번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2번, 3번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빅뱅 안으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이제 빅뱅과 성경이 시간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어떠한 세계관적으로 전혀 다른 거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음, 그러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의 편을 들고. 그러면 빅뱅 그냥 깡그리 무시하면 되겠네.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주가 워낙 크니까. 우주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6000년, 6일창도 이런 거를 고사하고 이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보면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같은 날에 그 광명체 빛이 땅을 비친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온 거죠. 24시간 내에. 근데 24시간은커녕 수억, 수십억, 수백억 광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거리를. 그러니까 이것을 저쪽에서 보는 타임 프레임과 이쪽에서 보는 타임, 그러니까 시간이 다 같이 동일하게 흐른다고 하면 우주의 나이는 수십억 년 이상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천년이란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의 정말 굉장히 무식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 과학 좀 한다는 사람, 아니면 정말 과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보면 거의 그냥 정신 나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신자죠, 광신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배우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7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되겠죠. 이제 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예, 빛의 여행 시간 문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룰 거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이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자, 우주의 규모가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일 진화의 메커니즘을 받아들이면, 진화라는 게 실제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유신 진화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진화라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창조하셨다, 만약 이렇게 믿는다면 외계에도 당연히 외계인들이 있을 거라는 논리적인 귀결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성 탐사도 하고 태양계 탐사도 하는 것이고, 또 이 태양계 바깥에 있는 별들에 속해 있는 그러한 행성들을 관찰해서 여기 지구 비슷한 게 있네. 그럼 거기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네. 이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구 밖에 외계 행성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외계 행성이 많이 발견될까요? 많이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성들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이렇게 목성과 같이 큰, 목성보다 훨씬 더 큰 이러한 행성들은 이제 망원경으로 보는데 굉장히 희미하게 보였었죠. 그죠? 그냥 희미한 점이 있는 거 이런 이게 이제 가장 잘 나온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 태양 여기 이제 이 뭐죠? 별하고 이 행성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굉장히 가깝죠. 네, 이건 뭐 거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런 기사는 뭐죠? 지구만한 행성 발견. 지구만한 행성이 실제로 발견될까요? 많이 발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발견된 거에 대한 그 나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지금은 좀 업데이트 됐겠네요. 아마 이제 4,914니까 아마 5,000 이제 조만간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발견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요 근처에 있는 것을 지구만 비슷하다고 이제 우기는 건데 그것도 이제 많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바로 요 옆에 여기 왼쪽 동그란 거 저기 뭐죠? 붉은색이 이제 지구고요.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 공전이 한 100일 정도 돼요. 수성이 공전이 그러니까 88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수성만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뜨거워지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기술이 덜 발달해서 그렇지 더 발달해서 더 좋은 지금 뭐 제임스 웹 나왔잖아요. 그럼 제임스 웹 나오면 아마 뭐 요 근처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구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발견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발견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발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이제 얼마나 지구가 미세 조정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확률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물론 뭐 진화를 믿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거의 진화는 불가능하니까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제 지구에만 일어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우기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굳이 우기느니 그냥 성경대로 믿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편하고 더 논리적이고 더 쉽고 네, 제 생각이 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복습은 아이고 이거 제가 무비를 하나 잘못 넣었네요. 이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알파 센투리, 뭐 프록시마 센투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4.3광년, 4.2광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4.367광년인데 보이저로 가면 한 이제 7만 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주 정거장의 유리창이 이제 깨질 뻔한 사건이 페인트가 벗겨진 곳 조그만 조각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조각이 얼마나 얇아요, 그죠? 굉장히 얇죠. 그게 부딪혔는데 이제 광화유리가 이 정도로 이제 깨져서 큰 사고 날 뻔했을 정도니까 우리가 이 알파 센터리까지 뭐 일생을 거쳐서 그래도 죽기 전에 그죠? 그래서 뭐 우주 비행사로 해가지고 훈련 받아서 한 30살은 넘어야 그래도 우주 비행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 거기서 좀 뭐 몇 년이라도 살려면 한 50년 내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50년이라고 산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최소한 빛의 속도의 10%까지는 이제 가속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속할 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몇 개만 말씀드리면 눈송이 하나가 빛의 속도의 10%로 부딪히면요. TNT 사턴이에요. 그러니까 눈송이 하나가 우리 우주선이 가다가 빛의 10%로 가는데 눈송이 하나가 저 앞에 있어요. 그거 부딪히죠? 끝납니다.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turning radius는 이제 이렇게 트는데 우리가 이제 빛의 속도의 10%로 가다가 2.5g의 가속을 옆으로 이제 왜 차를 틀면 옆으로 우리가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 쏠리는 게 2.5g. 근데 우리 차에 선할 때 쏠리는 거는 이제 거의 뭐 0.뭐 몇 g 이런 거고요. 2.5g는 그야말로 그 여러분 그 이제 롤러코스터 탈 때 가장 심한 거,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뭐 한 3g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2.5g로 잡아요. 근데 터닝 레디우스가 25만 AU죠.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턴한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 속도에서는. 그럼 줄이면 될 거 아니야. 시작해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고도 아직도 한참 가요. 이건 이제 1G일 때 그렇고 이걸 뭐 예를 들어 10G로 해도 30AU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 거리의 10배를 더 가요 벌써.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일 지구의 반경과 동일하게 하면은 막 1000G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쏴서 막 그 큰 로켓을 쓰는 이유는 거기 이제 연료들을 그 이제 그 액체 산소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최 내의 그 트러스를 내는 건데
지구의 인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정도 하잖아요. 거기 이제 몇 분간 그러죠. 근데 이제 지구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보통 우주선들은 이제 그 가속되어서 그 속도를 가진 걸 그대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우주선을 이제 빛의 속도 10%까지 하려면 가속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런 비슷한 가속을 계속. 근데 그런 비슷한 가속을 계속하면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꽉 눌린 채로 있으니까 살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어쩌다 뭐 견딘다고 쳐요. 근데 그게 한 5주 걸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참 그건 이제 원주일 때 우주구나. 그러니까 뭐 원지가 아니라 트리즘은 이제 한 2주, 2주 동안 꽉 눌려서 있는 것도 힘든 얘기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연료가 얼마큼 있어야 하냐면 지구 전체의 우리 지구의 모든 나라에서 합친 그 연료 쓰는 연료 그거에 일주일 동안 쓰는 연료가 실려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사이파이 무비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UFO,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불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말 정신 나갔죠. 그래서 큰 우주선을 만들어서 대대로 자식을 낳아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제 안 되는데 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에너지 문제 때문에 어쨌든 안 돼요. 하여튼 이거는 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UFO는 다른 별에서 온 것이다 이런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하들을 별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빅뱅 안에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인데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은 확실한 과학 법칙에 가깝다고 믿는다. 그리고 실제로 매우 견고한 이론적 토대 바탕을 두고 있고 100여 년에 걸쳐 쌓아온 관측 결과와 측정 기술에 발전한 무수한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무신론자인 뭐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요. 빅뱅은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너무 더 확실하게 검증이 돼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실제로 노벨 물리학상 뭐 여기 제가 한 1919년부터 나온 걸 이렇게 한번 골라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아이고 열셋 곱하기 한 4 정도 하니까 그죠?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가 뭐 50 몇 개 그러한 물리학상이 한 78, 90%가 다 우주론 관련된 겁니다. 얼마나 이제 견고하고 얼마나 대단한 연구가 많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리처드 호킨스 뭐 어떻게 얘기해요? 진화론은 그러니까 뭐 빅뱅이고 진화론 성경적으로 볼 때 같은 문제니까 이제 같이 섞어서 써도 여기서 상관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진화론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이론만큼 확실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그 빅뱅 진화론이 뭔지 오늘 이제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양 광자 수준으로 정말 뭐 어려운 뭐 수식이라든가 이런 거 가능한 대로 다 빼고 수식이 있어도 뭐 이제 쉽게 설명을 이제 하도록 제가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번 이런 순서로 할 건데요. 빅뱅 이론의 이론적 토대가 뭐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론이 뭐냐, 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뭐냐,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은 두 가지의 그 이론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 두 번째는 우주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원리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다루는 게 이제 다음 주에 할 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빅뱅 안에서 그냥 빅뱅을 담담하게 보는 겁니다. 뭐 비판을 한다거나 문제점을 찾는다거나 뭐 나는 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 상대성 이론은 이제 1915년에 이제 나왔나 보죠, 그죠? 그래서 뭐 2015년이 이제 100주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상대성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중의 영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기술한다. 이게 사실 가장 쉽게 설명한 건데 이것만 듣고도 벌써 막 정신이 빠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란 거 우리가 알죠. 시공이란 것은 우리의 공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구 밖에 나가서 이제 대기권을 나가면 이제 그냥 진공이잖아요. 그 진공의 한자로 뭐야? 진짜 통통 빈 게 진공 아니에요? 근데 그 진공이라는 공간이 물리학적으로 볼 때 실제로 어떠한 물질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력이 있으면 그 시공이라는 게 시공이 이제 스페이스 타임입니다. 이게 공간이 스페이스고 타임이 시죠. 시공 스페이스 타임이 커버처가 생깁니다. 스페이스 타임 디스토션. 예. 그래서 시공간의 휘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꼭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1919년에 이제 에딩턴 경이 그 사우스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사우스가 위에 있던 거예요. 사우스는 아니고 하여튼 아프리카에서 그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은 왜 별들을 그 태양 옆에 있는 그 별들이 낮에는 안 보이죠. 태양이 밝아서. 근데 이제 개기일식 때는 어두워지니까 그 옆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밝혀낸 게 뭐냐면 이 왼쪽 맨 위에 보면 actual position of star 있죠. 그래서 실제는 그 별이 여기 있어요. 근데 태양이 중간에 있으니까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서 공간이 시공이 휘게 됩니다. 시공이 휘면 빛은 시공 안에서 똑바로 가는데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차는 그 레이스트랙에서 똑바로 가는데 레이스트랙이 휘어 있으면 차도 이제 휘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휨 때문에 이게 apparent position이란 건 실제로는 actual position은 이 왼쪽 위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현상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증명을 함으로써 아주 뭐 대스타가 되고 또 상대성 이론의 그 실험적인 이제 확증이 된 셈이 됐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휘는 이러한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간이 휠 때 쓰는 개념을 우리가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죠. X, Y, Z, 그죠? X, Y, Z 축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2차원에 가두는 거예요. 종이처럼, 얇은 종이처럼. 그러니까 Z 축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3차원이 2차원에 가져서 이제 여기 이렇게 시험 용지처럼 돼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그 용지가 이제 뭐 고무로 만들어왔다고 치죠. 그죠? 거기에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넣으면 어떻게 고무가 쑥 들어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공에 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3차원 공간에서 시공이 휜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딩턴 경과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설명을 조금 하긴 해야 되나요? 설명하려면 더 길어지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보이는 것 하나는 그 개기일식 때 이제 촬영한 거고요. 또 하나는 6개월 전에 그죠? 지구가 태양의 이제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태양 쪽이 아닌 태양의 반대쪽 편을 바라봐서 그 찍은 거죠. 그것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게 다르게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게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왼쪽 위에 actual position 있고 뭐 apparent position 있죠. 이것처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그게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커버처가 태양에 가까운 데는 제일 심하고 점점 없어지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벌써 100년 전에 했던 일이죠. 100년 전에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관측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증명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ravitational lensing이란 건 여기에 이제 뭐 이걸 이제 암흑 물질로 이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제 보는데 뭐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 가장자리에 뭐 이렇게 휘어진 줄 같은 게 보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전체 은하단의 뭐 암흑물질까지 포함해서 이제 무게가 너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빛이 이제 오다가 휘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은하단의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요 왼쪽 보면 이제 그림 있죠. 우리 지구고요. 요게 이제 아이고 잘못 봤나요? 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은하단이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그러한 질량 때문에 바깥에가 이제 휘어져 가지고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하여튼 뭐 대충 그 아인슈타인 이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맞는 답을 한 개 또는 두 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좀 시간을 드릴게요. 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걸 고르셨나요? 네.
2번은 아니죠. 네, 빛만 휘는 게 아니라 공간이 휜다고 그랬죠. 3번 중력은 시공간을 휘게 한다. 4번 빛은 시공간 안에서 직진한다. 3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그래서 중력이 직접 빛을 휘게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은 공간을 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모는 종이처럼.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3차원 공간이 이 2차원 모는 종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2차원 모는 종이. 그랬을 때 모는 종이가 이제 고무같이 탄력성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중력이라는 것을 뭐 거기 돌덩이를 하나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거운 돌, 뭐 가벼운 돌, 작은 돌, 큰 돌, 그죠? 그러면 이제 공간이 휘고 이 공간을 따라서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나오는 게 이제 스페이스-타임 디스토션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왜냐하면 공간이 휜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시공이 휜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휘는 것은 공간만 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같이 휩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게 이제 이것도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3주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또 퀴즈가 있네요. 맞는 답을 또 한두 개 고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을 좀 드리죠. 네, 고르셨나요? 답은 3번과 4번. 중력은 시공간을 비교하고 이때 중력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네, 이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하여튼 뭐 3번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배우겠고요. 4번, 빛은 시공간 안에서 이제 직진을 하죠. 3번, 4번.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블랙홀은 한마디로 여기 왼쪽 메뉴에 보면 이제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서 이제 시공이 휘는 걸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색 외성은 태양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시공이 많이 휘어요. 근데 뉴트론 스타는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시공이 이제 엄청 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블랙홀이 되면 훨씬 더 무거워요. 하여튼 뭐 무한대 가깝게 무거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공이 완전히 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벤 호라이즌이라는 거 뭐 영화 제목도 있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넘어가면은 이제 못 나옵니다. 빛도 못 나오게 될 정도로 이제 중력이 강한 그 부분의 경계가 이제 이벤 호라이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여기 보면 이제 last stable orbit. 여기까지 가면 그래도 올빗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별이 많이 더 가까이에 있으면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현대 천문학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여기 보면 이제 블랙홀일 것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뭐 블랙홀이라고 이제 짠 하고 보이는 건 아닙니다. 간접적인 겁니다. 간접적인.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 이제 블랙홀이 여기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자 그러니까 이거 별표 모양이 이제 블랙홀이죠. 그래서 여기 1998년 그 블랙홀 주위를 별들, 지구 같은 행성 아닙니다. 항성, 별, 태양 같은 항성, 태양계 전체가 막 블랙홀 때문에 휘둘리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자, 98년 7월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4년, 5년. 네, 뭐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속도로 이제 별들이 막 움직이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속도로 별들이 움직여요. 보통 움직이는 속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 움직이는 올비트의 중간에 뭐가 있나 딱 보니까 중심 공통적으로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별표.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별들이 이렇게 휘둘리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증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대충 일반 상대성 이론, 이 블랙홀도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이제 이런 다 도출이 되죠. 그다음에 우주 원리란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별들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제 연주 시차죠. 연주 시차. 그래서 이 태양이 왼쪽, 태양이 가운데 있고요. 이제 우주선을 띄웁니다. 그래서 뭐 우주선까지 띄워서 다 이제 측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왼쪽에 있을 때 6개월 지나서 태양의 이제 오른쪽에 가 있고 그러면 이제 각도가 나오죠. 이 각도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별이 이제 여기 보면 이 별표, 보라색 별표가 있는데
이거하고 그 멀리 있는 배경에 있는 별들과의 위치를 서로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페런 포지션이 어디 있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각도를 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시리우스가 8.6광년 한 200광년까지도 있는 멀리 있는 별들의 까지 거리를 이제 광년으로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넘어가서 저 뭐 다른 은하에 있는 이제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 이런 데 있는 또 마젤란 성운 이런 데 있는 것의 거리는 이제 이 연주 시차 가지고는 못 잽니다. 왜냐하면 이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분해능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세피드 변광성이라고 해서 이제 변광성인데 한마디로 별입니다. 별인데 별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주기하고 그 밝기의 광도하고 비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를 보면 이게 밝기가 어떤다는 걸 이제 그동안의 관측의 결과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내면 스탠다드 캔들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스탠다드 캔들라는 것은 뭐냐면 촛불을 1m 거리에 두면 우리가 밝기가 있고 10m 거리에 두면 더 어둡죠. 100m 거리에 두면 더 어둡고. 그래서 광도가 우리가 실제 광도가 스탠다드하게 얼마냐를 알면 그게 얼마나 어둡냐, 얼마나 더 밝으냐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이제 세피드 변광성을 가지고 해서 뭐 안드로메다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까지의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세피드 여기 가운데 화살표 보이시죠? 세피드 그래가지고 안드로메다, 뭐 마젤라닉, 클라우즈 이렇게까지 이제 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넘어가는 것은 이제 이 세피드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너무 멀면 이제 이런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슈퍼노바를 이용합니다. 초신성이죠. 별이 수명에 닿아서 폭발할 때 워낙 밝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슈퍼노바를 찾아야 됩니다. 슈퍼노바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잘 찾아서 쾅 하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거리를 알아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입 1A 슈퍼노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밝기를 보이기 때문에 그 일정한 밝기 보이는 거를 가지고 스탠더드 캔들 원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알고, 그다음에 적색편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 도플러 효과, 도플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서로 보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별들까지의 또 은하까지의 거리에 대한 것은 이제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피 변광성을 이용하고 또 레시프트를 이용해서요, 세피 변광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알아냈고 그것과 적색 편의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비례가 되더라. 예. 근데 비례된 거를 이렇게 보니까 모든 별들과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우주가 공간이 팽창하니까 멀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팽창이 실험적으로 또 이제 관측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게 이제 에드윈 허블이 한 일이죠. 그래서 1927년인가요? 하여튼 29년인가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에는 이제 굉장히 정밀한 관측을 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Y축은 이제 속도고요. X축이 디스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가 속도를 디스턴스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T분의 1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역수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허블 상수가 이제 나오면 허블 상수를 역수를 만들면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블 상수를 가지고 우주의 나이나 크기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점에서 시작했다고 보고 이 허블 상수로 대변되는 그 우주의 팽창의 속도를 적용을 하면요 시간이 계산되죠. 그 시간이 이제 뭐 137년, 137억 년, 138억 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137억 년, 8억 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우주의 크기를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문제고, 이제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가정을 할 때에 이제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이 꼭 한 점에서 시작하셨을까요? 그건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지구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한 점으로 돼서 폭발을 하면서 급속 팽창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 허블 상수도 보면 여기 보면 굉장히 다르죠. 어떤 우주선 가지고
어떤 새틀라이트로 뭐 하느냐, 허블 가지고 하느냐, 뭐 지구에 있는 망원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분포가 좀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죠. 하여간 대략 뭐 평균 하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70 킬로미터 per second per 메가팔색입니다. 메가팔색은 한 326만 광년 정도 되나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 기억엔 중학교 교과서에 있던 거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걸 이제 이렇게 카피해놨는데요. 그림은 은하의 후퇴 속도를 떨어진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이다. 이제 허블 상수를 이 추정하기 위한 이제 이런 메저먼트들을 여기 나타낸 거죠. 그래서 기억,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니은 허블 상수는 V over R이다. V는 velocity, 속도, R은 거리. 우주의 나이는 V over R이다. 자, 맞는 것은 뭘까요? 시간 잠깐 드리죠. 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은 틀렸어요. 우주의 나이는요. R over V예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를 거꾸로 놓으면 인버스를 하면 허블 상수분의 1 하면 그게 이제 나이가 됩니다. 그게 이제 초로 나오기 때문에 초를 이제 연으로 환산을 하면 137억 년이라는 이제 138억 년이라는 이런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허블 상수가 있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우주 원리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 결과를 우주 공간의 팽창, 시공간의 팽창이라고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그게 배경이 우주 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주 원리란 건 뭐냐면 현대 우주론에서 가정하는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본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고 등방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뭐 이제 교과서 이 Modern Cosmology라는 교과서인데요. 이 교과서에 나온 설명이 이제 뭐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밑에 보면 이제 숲이 있죠. 숲을 자세히 보면 거기 뭐 냇물도 흐르고 뭐 어떤 나무가 없기도 하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이제 불균등하지만 멀리서 보면 다 균일하게 숲으로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주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등광하고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을 우주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블이 이제 1927년이라고 그러네요. 29년이라고 그랬나 그랬고 이 프리드만이 21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다가 이 우주 원리를 적용을 해서 그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이제 하일리 넌리니어한 이제 이퀄션이 쭉 있는 거라서 이건 풀 수가 없고요. 과정을 해서 심플리파이 해야 되는데 이제 심플리파이 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제 공식 이런 걸 안 한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자세히는 안 할 거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뭐 일일이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천문학과 가면 처음 배우는 방정식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드만의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우주의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리드만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외워두십시오. 프리드만의 방정식. 그게 현대 우주론의 초석이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다시 이 허블로 돌아가서 허블이 이제 이런 관찰을 했는데 실제로 관찰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있고요.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 상대성 이론이니 또 뭐 이런 거 우주 원리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보면요. 우리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과 은하들이 특히 이제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차원 우주의 개념이죠. 근데 실제로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이 우주론은 그걸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원리라는 게 이제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균등하고 등방하다는 것은 중심도 없고 경계가 없어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풍선의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의 3차원의 그 시공이 풍선의 막이 2차원이죠. 2차원 막에다 가둔 다음에 모는 종이 같이 2차원 막에 가둡니다. 그게 우리의 시공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갖고 풍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불면 보세요. 이 은하와 은하 간의 거리가 다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어느 한 점을 택해서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풍선 그림에 제일 큰 거를 지구라고 치죠. 우리 은하라고 치죠.
우리 은하로부터 모든 게 다 멀어져 갑니다. 풍선을 크게 불면 불수록.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중심에 있는 건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다른 은하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다른 은하를 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멀어지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것을 아까 허블의 그 관찰 결과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우주의 팽창이 증명됐구나 한 것이죠. 그게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지금까지 그 같은 기조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제 빅뱅 우주론에 또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냥 자세한 그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조르지 가모프인데요. 이제 러시아 출신의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 우주가 한 점에서 뜨거운 거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팽창을 했다면 그 처음에 있던 그 팽창할 때 그 이제 그 온도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이 있고 그 흑체 복사가 있으면 그게 지금쯤은 이렇게 늘어져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보면 이러한 파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윌슨 펜지아스라는 분들은 이제 이 조지 가모프처럼 실제로 뭐 예측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잡아냈어요. 그래서 우연한 노이즈를 이제 이런 라디오 텔레스코프로 이제 잡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게 바로 우주 Cosmic Microwave Background 위에 보시면 CMB에서 우주 마이크로웨이브 배경 복사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게 되고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분이 선구자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노벨상을 이분만 받습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균등하고 이제 색깔이 다른 것은 이제 온도가 비교적 뜨거운 부분, 비교적 낮은 부분인데 그 차이가 10만 분의 1도예요. 네. 10만 분의 1도. 10 to the negative fifth order. 그래서 보면 이렇게 10 to the negative fifth power.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균등하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보면 이제 이 빅뱅 우주론의 이것을 적용해 보면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제 우주가 덴스하고 에너지가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하면요 이 전자하고 그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들이 같이 있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돼요. 빛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그 전자가 합쳐져야 됩니다. 전자가 합쳐졌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빛이 포톤이 나가게 되는 건데 이제 점점 공간이 팽창하다 어느 지점에 이제 빛이 나갈 수 있을 정도 에너지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빛이 갑자기 확 나옵니다. 그게 이제 확 나온 것이 그 확 나온 것을 오늘날 옛날에 나온 것을 오늘날 이제 보고 있는 게 우주 배경 복사고 그게 이제 흑체 복사의 형태를 이룬다 이런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빅뱅의 아주 자세한 거를 뭐 한 학기 내내 공부해서 시험 보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략 어느 것인가를 보는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또 시간상 벌써 40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쉴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강력한 증거라고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주에 이제 힐륨이 얼만큼 있고 또 수소가 얼만큼 있고 리튬이 얼만큼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마를링을 할 수가 있고요.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맞아요. 네. 빅뱅 티어리로 이제 여기 커브들이 쭉 있죠. 네. 솔리드 커브들이 쫙인데 이게 이제 계산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선이 가운데 거 있고 거기에 네모난 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측정치인데 잘 맞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빅뱅의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10분 휴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